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운명의 감흥 현상, 그리고 데자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열역학 제1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미에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녹화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식물의 생명의 감흥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게 요즘 이 현대인들의 생활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해서 입 열 시간, 입 열 기회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입을 닫고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들이란 거는 또 이렇게 군집 생활을 늘 하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놓으면은 항상 이 혼자서의 그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애완동물이라든지 집에서 꽃이라든지 식물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애완동물이나 식물들이 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이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 느끼셨을지 모르지만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키우면은 걔들이 굉장히 그 예민하게 주인의 행동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혀 이제 우리가 식물들이 어떻게 이제 이 표현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식물들은 굉장히 충성심이 남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고양이보다는 개가 더 충성스럽고 상당히 그 사람들과 더 가깝고 사람들에 대해서 더 친밀감을 표현하는 동물로 봅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밀감을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 표현한다 해도 우리가 알지를 못, 걔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식물들은 엄청난 충성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주인과의 생명의 교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 피라밋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 피라밋이라는 것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UFO 기지였다는 둥, 안 그러면 UFO를 위한 그 발전 시설이었다, 다양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왕의 무덤이 있으면은 왕의 시신을 안장해준 방 근처에 보면은 반드시 그 동물들의 미라를 안치해둔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새나 나가서 표범이나 하이에나까지도 거기에 보면은 미라로 이렇게 된 그 동물들의 시신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안장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동물들 역시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들 역시도 인간과 같이 생명이 윤회하는 그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환생을 할 때에 이 동물들도 같이 환생을 하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동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이 환생하는 과정과 이게 이러한 환생의 순환의 어떤 그런 이 과정들은 거의 같은 모양새입니다. 다만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 가지
같은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서 식물로 가기 어렵고 식물에서 동물로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하더라도 개에서 고양이로 가기 어렵고 고양이에서 개로 가기도 어렵고 개에서 사람으로 어렵고 사람에서 개로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긴 시간을 갖고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시기로 계산하면 약 한 230만에서 240만 년 전이라고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30만, 240만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윤회와 순환을 반복해 오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얽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다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제 이러한 그 생명의 감흥 현상이 인간들 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 가까운 혈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친족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꿈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상한 그 기분, 감정, 감성에서 오는 느낌 이런 것들로서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은 그렇게 길게 사전에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을 앞당겨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퇴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 중에 하나였던 텔레파시로서 우리가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텔레파시를 비롯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초능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능력들이 이제는 다 이제 문명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문명의 기구들로 도구들로서 인간들에게 지금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장 그것이 현대에 있는 그런 그 휴대폰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이거 잃어버렸던 능력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머리글을 본다든지 시만을 가진다든지 안 그러면 텔레파시를 통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는 다 휴대폰으로 다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음성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고유한 초능력들이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아깝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것이 상당히 아까운 시절도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이런데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런 문명의 발전에서 오는 그러한 그 방향이 인간들이 상실했던 그런 능력들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이게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 그 결국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감흥 현상을 느끼는 시기가 사전에 느끼는데 얘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에서 뭐 길면 한 1년 정도를 느끼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를 전후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인 경우에서는 얘들은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그 뭐 원룸이나 이런 곳에서 아파트 같은 곳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에서는 얘들의 몸에 이상이 옵니다. 물론 자기 수명이 다해서 아픈 경우도 있겠고 그런 거는 제외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멀쩡한 상태에서 얘들이 아픈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3년 전에 느낌을 잡습니다. 특히 사철나무 같은 경우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빠릅니다. 그게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짧게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짓무른다든지 아주 보기가 흉해지는 모습으로 얘들이 상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식물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한 1, 2년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시든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갔을 때에 동물의 모습이 이상하다든지 식물이 시들고 있다든지 이러한
광경을 본다면은 머지않아서 이 집에 어떤 병구가 있겠구나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역에서 16번째 괴가 뇌지예라는 괴인데, 이 뇌지의 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장개석 그 대만 총통이 이 뇌지에서 개석에서 이름을 따가왔다고 해가지고 이 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개우석, 부종일 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개우석이라는 돌처럼 단단해서 부종일, 하루 종일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미를 알아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미가 이미 보이는데 그 기미를 무시하고 바보같이 멀쩡하게 그냥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은, 하루 종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미를 알아챈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이 문제를 떠나서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가도 기미에 나타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미라는 것은 조짐입니다. 아주 미세한, 본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조짐들이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헛된 시간을 하루 종일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개우석 부종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떤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주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미나 변화의 조짐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지나듯이 지난다면은 자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감행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알아채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기미를 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감흥 현상을 읽어내고 작은 기미, 작은 조짐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유추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따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감흥 현상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굉장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는 집 안에 나무 멀쩡한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동물 멀쩡한 게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 동물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 나무에 물 한 번 안 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애정을 기울였던 것이 무언가가 있다 이러면 그 무언가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조짐을 나타내고 흔적을 나타냅니다. 그 기미를 읽어내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물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미를 읽어내는 것,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생명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얽히며 상관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생명의 교감 현상, 감흥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